저는 올해 75입니다. 외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죠.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12년 전에 결혼했어요. 며느리 수진이를 처음 봤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단정하고 예쁜 아이였죠. 손자도 둘이나 낳아줬어요. 첫째 준호, 둘째 서연이. 제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결혼 초반 6년은 참 좋았어요. 민준이 부부는 명절마다 빠짐없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사 때도 마찬가지였죠. 민준이가 제사상을 차리는 걸 도왔어요. 수진이도 부엌일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수진이가 나무를 묻히며 물었던 게 기억나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괜찮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6년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제사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죠. 엄마, 죄송한데 이번 제사는 못 갈 것 같아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회사에서 급한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야근해야 해서요. 저는 믿고 싶었어요. 아들이 거짓말할 리 없다고요. 그래, 어쩔 수 없지. 일이 중요하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똑같았어요. 엄마, 준호가 독감에 걸렸어요. 병원 다녀와야 해서요. 또 그 다음에 처가에서 급한 일이 생겼대요. 장모님이 편찮으셔서요. 해가 갈수록 핑계는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죠. 민준이는 오지 않았어요. 올해로 6년째입니다. 6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 제사에 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요. 회사 일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처가 식구들도 챙겨야 하니까요. 하지만 6년이에요. 6년. 매년 제사 날이 다가오면 저는 혼자 준비를 시작합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봐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준비하죠. 생선을 고르면서도 나물을 다듬으면서도 전을 부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민준이가 오면 좋을 텐데. 올해는 올까? 혹시 깜짝 선물로 나타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매번 헛된 기대였습니다. 제사 당일 아침이 되면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요.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하죠.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과일을 깎습니다. 혼자서요. 75 먹은 노인이 혼자 모든 걸 준비합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동네 친척들이 도착해요. 작은아버지 댁 식구들, 고모네 식구들. 다들 오시죠. 형님, 올해도 수고 많으셨어요. 민준이는 또 못 오나? 친척들의 눈빛이 느껴집니다. 동정 어린 시선이에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일이 바빠서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사를 지내는 동안 저는 계속 민준이가 앉아야 할 자리를 봤습니다. 큰아들이 앉아야 할 자리. 텅 비어 있었죠. 절을 올릴 때도 음복을 할 때도 그 빈자리가 눈에 밟혔어요. 친척들이 돌아가고 나면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합니다.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들을 치우죠. 남은 음식들을 작은 그릇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요.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작년 제사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제사상을 차리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죠. 무릎이 아파서요. 나이가 드니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왜 민준이는 안 오는 걸까요? 왜 아버지 제사를 이렇게 소홀히 하는 걸까요? 저는 민준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혼자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어요. 새벽 시장에 나가 일했습니다. 청소도 했고 식당 설거지도 했어요.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죠. 민준이 학비 벌려고요. 민준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요.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결혼도 잘했죠. 저는 행복했어요.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뭔가요? 6년째 아버지 제사에 오지 않는 아들. 핑계만 늘어놓는 아들.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1년에 딱 한 번 아버지 제사 날만이라도 와주면 됩니다.
그것도 못 해주나요? 올해 제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틀 전에 민준이한테 전화했죠. 민준아, 모레가 아버지 제삿날이야. 아, 네. 알고 있어요. 올 수 있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이미 답을 알았어요. 엄마, 죄송한데요. 이번에도 힘들 것 같아요. 역시나였죠. 처가에서 행사가 있어서요. 장인어른 칠순 잔치 준비 때문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처가 행사는 가면서 친정 제사는 안 온다고요? 그래, 알았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새벽까지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제사 당일 저는 또다시 혼자 모든 걸 준비했어요. 친척들이 왔고 제사를 지냈죠. 민준이는 또 일이 바빠서 못 왔어요. 똑같은 말을 또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친척들도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6년째잖아. 그게 말이 되나? 고모부가 작게 중얼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미안해요. 아들을 제대로 못 키운 것 같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제 잘못인가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사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정리하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제사 음식이 아직도 가득했죠. 혼자 사는 노인이 먹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민준이가 왔으면 싸줄 수 있었을 텐데. 예전에는 제사 끝나고 음식을 싸줬거든요. 민준이 부부가 좋아했습니다. 손자들도 할머니 손맛을 맛있게 먹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목요일 오전 저는 시장에 갔어요. 김치가 떨어져서요. 단골 김치가게 아주머니한테 포기김치 2포기를 샀습니다. 어머님, 혼자 사시는데 2포기면 많지 않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먹으면 되죠. 사실 혼자 먹기엔 많았어요. 하지만 뭐 어때요? 김치라도 넉넉하게 해놓으면 든든하잖아요. 김치를 사고 돌아서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 사돈. 돌아보니 며느리 수진이 어머니였어요. 사돈 되시는 분이죠.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사돈. 여기는 웬일이세요? 장 보러 나왔어요. 사돈 댁은요? 저도 김치 사러 왔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저는 안사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제사에 안 온 게 자꾸 생각났거든요. 그나저나 사돈. 안사돈이 제 팔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위 정말 효자 아닌가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저희 집에 얼마나 자주 오는지 몰라요. 한 달에 2~3번은 꼭 들러요. 사돈의 목소리에 자랑이 가득했습니다. 명절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날은 아침 일찍 와서 차례 지내는 것까지 다 도와줘요. 저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물도 정말 잘 챙겨요. 지난번에는 건강식품 세트를 사왔더라고요. 백화점에서 산 거래요. 그랬군요.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 그리고요. 안사돈이 더 신이 나서 말씀하셨죠. 지난주에는 산삼을 사들고 왔어요. 산삼, 100만 원짜리래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산삼이요? 100만 원짜리요? 우리 사위가 장인 건강 챙긴다고 산삼 다려 먹으라고 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남편이 요즘 혈압이 좀 높거든요. 그걸 알고 산삼을 사온 거예요. 진짜 기특하죠? 사돈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귀가 멍멍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죠. 100만 원짜리 산삼이요. 그 돈이면 기차표 사고도 남습니다. 아버지 산소에 성묘 가는 것도 가능하죠. 제사에 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해요. 우리 딸이 사위복이 있다고요. 이렇게 좋은 사위를 만났으니까요. 사돈의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위가 효자면 우리도 참 행복하잖아요. 사돈 댁도 아드님한테 많이 받으시죠? 그때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네, 뭐.
그럭저럭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들은 6년째 제사에 안 와요. 연락도 거의 없어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창피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집에 사람들이 와서요. 아, 네. 그러세요. 사돈과 헤어진 후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게 보였어요. 상인들이 물건을 파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100만 원짜리 산삼이요. 한 달에 두세 번씩 처가를 방문한다고요. 명절마다 빠짐없이 간다고요. 그럼 저는 뭔가요? 6년째 제사에도 안 오는 아들의 엄마. 연락 한 통 제대로 못 받는 엄마. 저는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김치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정신없이 걸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김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민준아.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낳고 키우느라 제 인생을 다 바쳤어요. 혼자서요. 남편 없이 혼자 키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갔어요. 생선을 손질했죠. 추운 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그며 일했습니다. 손이 텄어요. 겨울이면 손등이 갈라져서 피가 났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준이 학비 벌려고요. 민준이 고등학교 때는 과외비도 벌어야 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를 더했죠.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집에 오면 녹초가 됐어요. 그래도 민준이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요. 대학 등록금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은행 대출도 받았죠. 그 빚을 갚느라 몇 년을 허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니까요. 민준이가 잘 되는 게 제 행복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착했어요. 대학 다닐 때도 알바해서 용돈을 벌었죠. 엄마, 미안해요. 제가 빨리 돈 벌게요. 민준이가 그렇게 말했던 게 기억나요. 저는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괜찮아. 엄마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민준이가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회사도 좋은 데로 갔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모실게요. 민준이가 첫 월급 타서 외식 시켜줬어요. 그때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처가에는 100만 원짜리 산삼을 사가면서 친정 제사는 6년째 안 와요. 한 달에 두세 번씩 처가는 가면서 저한테는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합니다. 저는 뭔가요? 저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왜 저만 이렇게 당해야 하나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놓을 때 달그락 소리가 났죠. 참으면 안 돼. 이번에는 참으면 안 돼.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어요. 분노였습니다. 배신감이었죠. 저는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민준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전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에 쥔 휴대전화가 땀으로 미끄러질 것 같았죠. 네,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입을 열었어요. 민준아, 너 오늘 시간 있니? 오늘이요? 갑자기 왜요?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얘기인데요? 전화로 하면 안 돼요? 전화로는 안 됩니다. 얼굴 보고 해야 했어요. 아니야. 만나서 얘기하자. 엄마, 저 오늘 회식이 있어서요. 또 핑계였습니다. 저는 참았던 게 터져 나왔어요. 회식은 무슨 회식이야? 당장 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 자신도 놀랄 정도였죠.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있어. 많이 있어. 당장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고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아니에요. 전혀 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늦었죠. 저는 거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진정이 안 됐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가 서 있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얼굴에는 짜증이 살짝 묻어 있었어요.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민준이는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빨리 말씀하세요. 회식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요. 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회식 얘기였어요. 민준아, 엄마가 묻고 싶은 게 있어. 네, 뭔데요? 너 요즘 처가에 자주 가니? 민준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왜요? 대답만 해. 자주 가니 안 가니? 네, 가죠. 한 달에 2~3번 정도요. 역시나였습니다. 사돈이 한 말이 맞았어요. 그래. 그럼 지난주에 뭐 사갔니? 민준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산삼 사갔다며? 100만 원짜리.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민준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엄마, 그게 장인어른 혈압 때문에 산삼 다려 먹으라고 했다며. 누가 그러던가요? 내 장모님이 그러시더라. 시장에서 만났어. 자랑하시던데. 민준이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명절마다 빠짐없이 간다며? 선물도 잘 챙겨간다며? 엄마. 그래, 좋아. 처가 식구들 챙기는 거 나쁘지 않지. 며느리 부모님도 소중하니까.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그런데 민준아. 네. 아버지 제사는 왜 6년째 안 오는 거야?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6년이야, 6년. 한 번도 안 왔어. 엄마, 사정이 있었잖아요. 무슨 사정? 회사 일? 아이들 아파서? 처가 행사? 저는 손가락을 꼽았어요. 매년 다른 핑계였어. 그런데 그게 다 진짜 사정이었니?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가는 한 달에 2~3번씩 가면서 친정은 1년에 한 번도 못 와? 엄마, 이해해 주세요. 뭘 이해해? 뭘 이해하라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처가도 중요하잖아요. 며느리 눈치도 봐야 하고요. 민준이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눈치? 그럼 엄마 눈치는 안 봐도 돼? 그게 아니라 아버지는? 돌아가신 아버지는 눈치 안 봐도 되는 거야?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준아, 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나? 엄마, 그만하세요. 엄마는 그만 안 할 거다. 말마저 다 할 거야.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서재로 가서 사진첩을 가져왔습니다. 이것 봐. 사진첩을 펼쳤어요. 민준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죠. 이 사진 기억나? 너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야. 사진 속 남편이 민준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 우리 아들 학교 간다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건 내 중학교 졸업식 날. 아버지가 카메라 들고 너만 쫓아다니셨어. 엄마, 그만해요.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내 대학 합격 발표 날. 아버지가 소주 한 병 드셨어. 기뻐서. 저는 사진첩을 덮었어요. 그 아버지 제사를 6년째 안 온다고? 민준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100만 원짜리 산삼 살 돈은 있으면서 기차표 살 돈은 없어? 엄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그게 맞잖아. 저는 다시 앉았어요. 힘이 빠졌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잘못하신 거 없어요. 그럼 왜 이래? 왜 엄마한테만 이러는 거야? 민준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처가 관계도 중요하다는 건 알아. 며느리 기분도 맞춰줘야 하는 것도 알고. 저는 민준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근데 그게 다야? 그게 전부야? 엄마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이해하라고? 6년 동안?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 돼? 그럼 다야?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며느리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나야.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물어볼 게 있어서. 시간 있어? 지금이요? 저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잠깐만 들어. 너희 6년 동안 왜 제사 안 왔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그게 사정이 있었다는 건 알아. 근데 6년이야, 6년. 죄송해요, 어머님. 미안하다는 말 말고 이유를 듣고 싶어.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사 문화가 저한테는 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고? 네.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제사를 많이 안 지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구시대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구시대적이라고요. 제가요. 수진아,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사실이잖아요. 제사 같은 거 요즘 누가 그렇게 크게 지내요? 그게 내가 할 소리야?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저도 할 말은 해야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준이를 봤어요. 민준이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민준아. 네, 엄마. 엄마 이제 결심했어. 무슨 결심이요? 너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거야. 민준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재산 정리할 거야. 재산 정리요? 응.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저는 일어났어요. 이제 가봐. 회식 가야지.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가. 민준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민준이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처가도 중요하잖아요. 며느리 눈치도 봐야 하고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구시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쯤 됐을까요?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통장과 서류들이 들어있는 곳이었죠. 하나씩 꺼내서 확인했어요. 아파트 등기부등본. 시세가 7억 정도 됩니다. 이 집은 남편과 제가 평생 모아서 산 거예요. 빚을 갚고 나서 얻은 유일한 재산이었죠. 은행 통장도 꺼냈습니다. 예금이 2억 있었어요. 남편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민준이 주려고 고스란히 모아뒀죠. 나중에 민준이 결혼할 때 쓰라고 줘야지. 손주들 학비에 보태라고 해야지. 민준이 집 살 때 보태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총 9억.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에요. 이 돈이면 민준이 살림에 큰 보탬이 될 겁니다. 저는 서류들을 내려다봤어요. 이걸 다 민준이한테 줘야 하나? 6년째 제사에 오지 않는 아들한테요. 100만 원짜리 산삼은 처가에 사가면서 친정은 외면하는 아들한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침 8시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유언장 작성 방법, 재산 기부하는 법, 상속 포기, 여러 검색어를 쳐봤습니다. 화면에 많은 정보가 나왔어요. 하지만 법률 용어가 어려웠죠.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봐야겠어. 저는 결심했어요. 동네 법률사무소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오전 9시에 전화를 걸었죠. 네, 김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입니다. 저기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어떤 상담이신가요? 상속 관련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가능할까요? 오늘이요? 잠시만요. 전화기 너머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후 2시에 한 분 오셨다가 취소하셨네요. 그 시간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성함이랑 연락처 남겨주시겠어요? 상담 예약을 마쳤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아직 5시간이나 남았죠.
저는 다시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신분증, 필요할 것 같은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점심을 먹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었죠. 1시 반쯤 집을 나섰습니다. 법률사무소는 지하철로 새 정거장 거리였어요. 걸어서 20분쯤 걸렸습니다. 건물 3층에 사무소가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여직원이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2시에 예약하신 분이시죠? 네, 맞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변호사님께 말씀드릴게요.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떨렸어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이러는 게 맞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어르신, 들어오세요. 여직원이 불렀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40대로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안녕하세요. 김준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상속 관련 상담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변호사가 메모지를 꺼냈어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서요. 재산 정리요? 네. 아파트하고 예금이 있는데요. 서류를 건넸어요. 변호사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7억 정도 되시네요. 예금은 2억이고요. 네. 상속인은 누구신가요? 아들이요. 외아들입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드님한테 상속하시려는 건가요? 아니요.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라고요? 일부만 주고 싶어요. 나머지는 기부하려고요. 기부요? 네. 자선단체예요. 변호사는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혹시 아드님과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법률적으로 조언해 드리려면 상황을 알아야 해서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돌아간 일, 혼자 민준이를 키운 일, 12년 전 민준이가 결혼한 일, 처음 6년은 괜찮았던 일, 그런데 6년 전부터 제사에 오지 않기 시작한 일, 시장에서 사돈을 만난 일, 100만 원짜리 산삼 얘기를 들은 일, 민준이와 수진이한테 따진 일, 그들이 한 말들 다 얘기했어요. 변호사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유언장이요? 네. 유언장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명시하는 거죠.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다만 아드님은 유류분 청구권이 있습니다.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제 마음대로 못하는 건가요? 유류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유롭게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70%를 기부하고 30%만 아들한테 주고 싶어요.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재산이 9억이시니까 6억 3천을 기부하시고 2억 7천을 아드님한테 주시는 거네요. 그럼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합니다. 유류분 계산상으로도 문제 없어요. 저는 안도했어요. 어떤 단체에 기부하고 싶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아동복지 관련 단체나 노인복지단체가 있습니다. 어떤 곳이 좋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불우한 아이들 돕는 곳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가 메모했어요. 유언장은 언제 작성할 수 있나요? 서류 준비하시면 일주일 안에 가능합니다. 빨리 하고 싶어요. 급하신가요? 네. 마음이 바뀔까 봐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왔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후련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죠. 내가 제대로 하는 걸까? 너무 가혹한 건 아닐까?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어요.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사흘 후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서류 준비 다 됐습니다. 오셔서 서명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다시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유언장이 준비돼 있었어요. 변호사가 하나하나 설명해줬죠.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펜을 건넸어요. 저는 펜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 이렇게 하는 거야? 민준이가 알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휙휙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네, 아드님한테 알리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려줘야죠.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아드님이 충격받으실 거예요. 알아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언장 사본을 들고요. 이제 민준이한테 말해야 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민준이 번호를 눌렀죠. 네, 엄마.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또 뭔데요?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재산 정리했어. 네. 아파트하고 예금 말이야. 70%는 기부하기로 했어. 너한테는 30%만 줄 거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유언장 작성했어. 변호사 통해서. 유언장이요?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농담이시죠? 아니야. 진짜야. 엄마.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만 끊을게.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한 거야?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시계를 봤어요. 저녁 7시였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식욕이 없었어요. 그냥 물만 한 잔 마셨죠.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걸었습니다. 진정이 안 됐어요. 민준이가 뭐라고 할까? 며느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걱정이 됐습니다. 아니, 두려웠어요. 8시쯤 됐을까요?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연달아 눌렀어요. 누군지 뻔했죠.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둘 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엄마, 지금 장난하세요? 민준이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소리쳤어요. 장난 아니야.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민준이 부부는 소파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서서 저를 노려봤어요. 유언장이 뭐예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수진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 많이 했어. 어머님,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 있었죠. 뭐가 너무해? 재산의 70%를 기부한다고요? 그럼 저희는 뭐예요? 30% 주잖아. 2억 7천 정도 될 거야.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게 말이 돼요? 무슨 말이 안 돼? 9억이면 저희한테 다 주셔야죠. 제가 외아들이잖아요. 저는 민준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외아들이면 뭐해? 6년째 제사도 안 오는데. 또 그 얘기예요? 수진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그 얘기 말고 뭐가 있어? 그게 전부야. 어머님, 시대가 바뀌었다니까요. 시대가 바뀌면 부모 섬기는 것도 바뀌니?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민준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모처럼 저희가 사과하러 왔잖아요. 사과?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재산 얘기 듣고 나서 온 거잖아. 그게 무슨 사과야? 엄마, 진심으로 사과하려면 재산 얘기 듣기 전에 왔어야지. 민준이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어요. 수진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손주들은 생각 안 하세요? 손주들? 준호랑 서연이요. 얘들 교육비가 얼마나 드는데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손주들 생각하라고? 그렇게 얼굴 한번 안 보여줬으면서? 그건 준호가 마지막으로 할머니 본 게 언제야? 서연이는?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손주들 핑계대지 마. 너희가 안 데려온 거잖아.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민준이가 따라왔어요.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응. 이미 결정했어. 유언장 취소할 수 있잖아요. 안 해. 엄마. 민준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 이미 늦었어. 늦다니요? 6년이야, 6년. 그동안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저는 민준이를 봤어요. 너 6년 동안 뭐 했니? 처가에는 100만 원짜리 산삼 사가면서 친정은 뭐였어? 엄마,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인정해요. 이제 와서 인정하면 뭐해? 그래도 저 외아들이잖아요. 엄마한테는 저밖에 없잖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맞아요. 민준이밖에 없죠. 하지만 그럼 뭐해요? 너밖에 없는 게 뭐가 중요해? 너한테 엄마는 없는 것 같던데.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저는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수진이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엄마. 그러니까 어머님이 갑자기 유언장을 작성하셨대요. 수진 씨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하는 거였어요. 네, 맞아요. 70%를 기부한대요. 말도 안 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심했습니다. 수진이가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가 내일 오신대요. 왜? 어머님 설득하시겠대요. 설득? 누가 누굴? 어머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못 생각하는 건 너희야. 어머님, 수진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수진 씨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님, 제발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수진아, 이런 건 그런 눈물로는 안 돼.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6년 동안 기회가 많았어. 이제 와서 잘하겠다고? 민준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절을 했어요.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불효했어요. 일어나. 엄마, 진짜 죄송해요. 앞으로 매달 찾아뵐게요. 일어나라니까. 내년 제사는 꼭 참석할게요. 손주들도 데려올게요. 민준이는 계속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들이 무릎 꿇고 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안 됩니다. 이번에도 넘어가면 또 똑같을 거예요. 민준아,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그리고 돌아가. 엄마, 제발이요. 이미 늦었어. 내 결심은 안 바뀌어. 민준이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수진이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손주들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손주들 핑계대지 말라고 했잖아.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이미 결정했어. 수진이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좋아요. 그럼 어머니도 각오하셔야겠어요. 각오? 어머님 절대 안 찾아뵐 거예요. 완전히 인연 끊을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라. 이미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어머님, 가봐. 이제 할 얘기 없어. 민준이는 제 얼굴을 한참 봤어요.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할 거야. 정말 이러시는 거죠? 그래. 민준이 부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수진 씨가 돌아봤어요. 어머님, 정말 마지막이에요. 다시 생각 안 하세요? 안 해. 알았어요. 그럼 끝까지 가보죠. 쾅. 문이 3개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로 비틀거리며 걸어가 앉았죠. 숨이 가빠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제대로 한 걸까? 너무 가혹했나?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어요.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무릎 꿇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수진이가 울던 모습도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6년이에요. 6년 동안 저를 무시했죠.
이제 와서 재산 때문에 무릎 꿇는다고 용서가 되나요? 안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앞으로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혼자 지냈습니다. 밥을 먹고 청소를 하고 TV를 봤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뭐 하고 있을까? 화가 많이 났겠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어느 날 아침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래 아파트 입구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민준이었습니다. 저 시간에 왜 저기 있지? 시계를 봤어요. 아침 7시였죠. 민준이는 회사에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점심때도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민준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뭐 하는 거야? 궁금했지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쯤 다시 봤어요. 민준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저러다 감기 걸리겠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부터 민준이가 아파트 입구에 서 있었어요. 걱정이 됐습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그러다 오후 4시쯤 저는 외출했습니다. 민준이를 피해서 뒷문으로 나갔어요. 남편 산소에 가려고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산에 올랐습니다. 남편 묘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나왔어요. 잡초를 뽑았습니다. 묘비를 닦았죠. 민준이가 요즘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 사진을 봤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대답은 없었죠. 하지만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지 알 것 같았어요. 용서해줘. 우리 아들이잖아.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마음이 넓었어요. 산소에서 1시간쯤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저녁 7시였어요. 민준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거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드디어 포기했나? 섭섭하면서도 안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점심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모습이 이상했죠. 무릎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도 더러웠어요. 민준아,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엄마.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산소 다녀왔어요. 뭐? 성묘하고 왔어요. 혼자요. 저는 놀랐습니다. 아버지한테 사죄했어요. 그동안 제사도 안 지내고 성묘도 안 온 거. 민준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준아, 아버지께도 죄송하고 엄마한테도 죄송해요. 민준이가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아니요. 진심으로 사죄할 거예요. 민준이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어요. 1번, 2번, 3번. 제가 불효자였어요. 처가만 신경 쓰고 친정은 소홀히 했어요. 절을 계속했습니다. 100만 원짜리 산삼 사갈 돈 있으면서 엄마한테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민준이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6년 동안 아버지 제사 한 번도 안 갔어요. 정말 짐승만도 못한 놈이에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일어나, 민준아. 엄마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라니까. 민준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민준이 얼굴에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었습니다. 들어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준이를 소파에 앉혔어요. 저는 마주 앉았죠. 물 마셔. 물을 건넸습니다. 민준이는 벌컥벌컥 마셨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알았어. 앞으로 매달 찾아뵐게요. 아니, 매주 찾아뵙겠어요. 매주까지는. 내년 제사는 꼭 참석할게요. 아니, 평생 빠지지 않을게요. 민준이는 진심이었습니다. 눈빛에서 느껴졌어요. 손주들도 데려올게요. 자주요. 그래. 수진이도 설득했어요. 수진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수진이가 서 있었죠. 어머님, 수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수진이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민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수진 씨, 제가 남편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제사가 구시대적이라고 했던 거 정말 잘못했어요. 알았어. 어머님께 효도하는 게 당연한 건데 제가 남편을 말렸어요. 수진이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제사 때마다 핑계대라고 한 것도 저예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아, 고개 들어.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럴 거지? 네, 어머님. 꼭 그럴게요. 제사도 참석하고? 네, 당연히요. 민준이가 다시 말했어요. 엄마,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뭔데? 유원장, 다시 생각해 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번에는 달랐죠. 엄마, 저희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민준아, 정말 잘할게요. 약속할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용서해줘야 하나? 이번에도 속는 거 아닌가? 하지만 민준이 눈빛이 달랐어요. 사흘 동안 집 앞에서 기다린 것도 진심이었죠. 아버지 산소에 혼자 다녀온 것도요. 알았어. 엄마, 대신 조건이 있어. 네, 뭐든지요. 유원장은 그대로 둘 거야. 대신 70% 기부는 50%로 줄일게. 엄마, 50%는 기부하고 50%는 너한테 줄게. 4억 5천 정도 될 거야. 민준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대신 약속 지켜야 해. 제사 참석하고 자주 찾아오고. 네, 꼭 그럴게요. 수진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는 두 사람을 봤어요. 이제 괜찮아지려나? 희망이 보였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어.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어요. 그래, 기다려.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죠. 재료가 있었습니다. 밥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민준이와 수진 씨가 부엌으로 왔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셋이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이렇게 함께 밥하는 게. 밥상을 차리고 앉았습니다. 맛있겠다. 민준이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웃음소리가 울렸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날 밤 민준이 부부가 돌아간 후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편안한 잠이었죠. 아침에 일어나니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토요일 오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 그리고 준호와 서연이가 서 있었죠. 할머니, 준호가 소리쳤어요. 어머, 우리 준호. 준호를 안았습니다.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서연이도 달려왔어요. 할머니, 우리 서연이도 이렇게 컸네. 아이들을 안고 눈물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죠? 2년도 더 된 것 같았어요. 들어와, 다들.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준이가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어요. 엄마, 이거 드세요. 고마워. 매주 토요일마다 올게요. 매주는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오늘 뭐하고 놀아요? 준호는 뭐하고 싶은데? 공원 가요. 그래, 가자. 우리는 함께 근처 공원에 갔습니다. 아이들은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탔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죠. 민준이와 수진이도 옆에 앉았습니다. 그 후로 민준이는 정말 매주 왔어요.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공원에 가고 이야기를 나눴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민준이가 달력을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다음 달이 아버지 제삿날이네요. 응, 맞아. 제사 준비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줄래? 당연하죠. 제사 일주일 전부터 수진이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뭐 준비할 거 없으세요? 글쎄, 장 좀 봐야 하는데. 제가 갈게요. 같이 가요. 수진이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생선을 고르고 나물을 샀어요. 어머님, 이건 제가 살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사야죠. 수진이가 계산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함께 음식을 준비했어요. 이 나물은 어떻게 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보여주니 수진이가 따라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제대로 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어. 다행이에요. 배워두면 나중에 제가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삿날이 됐습니다. 민준이 가족이 아침 일찍 왔어요. 할아버지 제사 지내러 왔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잘 왔어. 함께 제사상을 차렸어요. 민준이가 제사 음식을 나르고 수진이가 상을 닦았습니다. 준호와 서연이도 과일을 날랐어요. 조심해서 놔야 해. 네, 할머니. 제사상이 완성됐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가족이 함께 만든 상이었죠. 친척들이 도착했습니다. 어머, 민준이 왔네. 고모가 놀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고모. 몇 년 만이니? 6년? 네. 죄송해요. 이제라도 왔으니 됐지. 어서 와. 제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큰 절을 올렸어요. 수진이도 절을 했죠. 준호와 서연이도 작은 절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했어요. 다들 둘러앉아 밥을 먹었죠. 민준아, 앞으로도 계속 올 거지? 작은아버지가 물었어요. 네, 물론이죠. 절대 안 빠질 거예요. 다행이다. 형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친척들이 돌아간 후 우리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준이가 그릇을 닦고 수진이가 정리했어요. 엄마, 피곤하시죠? 쉬세요. 아니야, 괜찮아. 오늘은 저희가 다 할게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손주들을 봤습니다. 준호와 서연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준호가 그림을 보여줬어요. 우와, 멋진데? 할머니 그린 거예요. 그림 속에 제가 있었어요.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할머니 예쁘죠? 응, 정말 예뻐. 고마워, 준호야.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가족이 돌아갈 때였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준호가 그린 그림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제 모습이요. 정말 웃고 있네요. 요즘 제 모습이었어요. 이제 괜찮아졌어.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준이는 변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했죠. 매주 찾아오고 제사에도 참석했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 약속 시간에 늦기도 하고 바빠서 못 올 때도 있었죠. 하지만 달라졌어요.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저 기억하시죠?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유언장 수정하고 싶어요. 아, 네. 어떻게 수정하시려고요? 50% 기부, 50% 상속으로요. 알겠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유언장을 수정했습니다. 민준이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편했습니다. 잘한 결정이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즘 저는 행복합니다. 민준이가 매주 와요. 손주들도 자주 보고요. 외롭지 않아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민준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너희 집에? 네. 아이들도 할머니 오시면 좋아할 거예요. 그래도 되겠니? 당연하죠. 엄마 집이기도 한데요.
저는 민준이네 집에 갔습니다. 깨끗하고 예쁜 집이었어요. 준호 방도 보고 서연이 방도 봤죠. 할머니, 우리 집 어때요? 멋지다, 정말.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 학교 이야기, 민준이 회사 이야기, 수진이 일상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괜찮아요. 하늘을 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돌아왔어요. 이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어요. 불을 켰습니다. 거실에 준호가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액자에 넣어뒀죠. 웃고 있는 제 모습이요. 저는 정말 웃고 있어요. 요즘 매일매일 외롭지 않습니다. 민준이가 있고 수진 씨가 있고 손주들이 있어요. 제 결정이 옳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가혹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됐습니다. 민준이는 돌아왔어요. 진심으로 반성했고요.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가족으로서요. 그렇게 저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좋은 결말을 맞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너무 가혹했을까요? 어쨌든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